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,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 거예요. 운동을 시작하신 저희 회원님께 처음을 운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영상 촬영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. 계기로는 제가 한 2달 전에 담이 걸린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지금까지 안 낫고 있어요, 담이. 네네.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운동 부족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불균형도 생기고 네네.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이제 자세 불균형도 좀 심하시고 네. 일단은 유연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. 네, 제가 맞습니다.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네. 유연성이 부족하다 보니 동작이 좀 잘 안 나오게 되고, 어떤 동작을 수행하셨을 때 또 통증 또한 네.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운동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건데, 앞으로 이제 운동을 어떤 식으로 목표를 네. 가지고 진행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우선은 제가 느끼기에도 네. 불균형이 심해요. 네. 이 불균형이 왜 심한가를 생각해봤는데 네네. 일단 잠자는 습관을 보면 저는 이제 보통 예전부터 쭉 엎드려 잤었어요. 아, 쭉 그렇죠. 엎드려 자서 네네. 목을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거 고치려고 이제 옆으로 좀 자긴 하는데 네네.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좀 좌우 불균형도 심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네, 자세요? 앞으로 엎드려 자고 보통 이제 침대에서 누워 자게 되면은 편한 자세에서 오랜 네. 시간 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근육이 길이가 한쪽으로 늘어나 있고 또 그 반대쪽은 또 짧아져 있는 네.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침대보다는 맨바닥에서 자라고 또 권유해 드리기도 하거든요. 물론 처음에 맨바닥에서 자라고 하면 불편해 잘 못 자요. 네. 뒤척거리기도 하고. 하지만 그게 또 적응이 되면은 내가 똑같은 자세로 장시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기 때문에 네. 그런 자세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네.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부위인지 확실히 알고 또 체크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네. 좀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? 우선 제가 운동을 예전에 헬스를 네네. 친구들과 그냥 3달 정도 네네.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운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네. 이제 크게 하는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이런 자세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막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타기나 이제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고정되어 있는 운동 기구들 네네.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크게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네.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위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.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혼자서도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나 내가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도 많이 들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혼자서도 또 운동을 하시면 또 네.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동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원래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한 번도 네.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네.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죠. 네, 이게 스트레칭이 중요한지도 몰랐고 네네. 근데 스트레칭을 시작함으로 스트레칭 한 부분에 네. 운동할 때 자극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런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운동이 자극이 되는구나. 네네. 운동 효과를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네,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처음 운동하는 분들은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라고 느끼고 또 땀도 많이 나거든요. 네. 결국엔 안 쓰던 근육들을 많이 씀으로써 그 근육들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막 처음에는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어려운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.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가벼운 동작이더라도 안 쓰던 근육들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네. 잠자고 있던 근육들을 깨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. 네.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,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달, 2달 뒤에 생각해 보시면, 되돌아보시면은 와, 내가 이러한 동작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느끼면서 했을까라고 또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습득해 가시면서 몸이 바른 자세로 될 수 있도록, 결국에는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근육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근력도 강화하시면서 네. 큰 통증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네. 될 것 같아요.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라면은 일단 목표가 있으면 저는 일단 체형 교정을 작정하기보다는 네네. 제가 듣기로는 체형 교정을 하려면 근력 운동도 같이 동반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기초적으로 좀 배우면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집에서 네네. 간단하게는 배울 수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부분은 제가 배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해보기도 하면서 네네. 빠르게 습득하려고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. 지금 이제 수업 이제 처음 이렇게 하면서 기훈 선생님이 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. 무작정 이제 작은 근육부터 가기보다는 이제 세세하게 큰 근육부터 우선 잡아서 자세부터
자는 형식으로 가실 건데 처음에 유연성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네네. 후반 몸에 열 내고 나서 스트레칭 위주로 가서 이제 그 자세가 좀 잡히고 이틀적으로 가셔야 돼요. 이제 웨이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. 결국에는 몸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향상시키려면 속근육이 많이 쓰일 수 있게끔 그리고 네.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동작들 뭐 꼭 웨이트 트레이닝 그 동작뿐만 아니라 맨몸으로 바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하시면은 내가 운동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어깨 유연성이나 고관절, 발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한번 다치면 크게 다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배워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운동하고 나서 막 토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? 처음에 운동하시면은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 내 체력적인 수준이라든지 또 퍼포먼스를 냈던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네. 신체는 엄청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운동을 막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. 무리해서 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할 때는 좀 컴다운해서 네.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. 오늘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셨나 보네요. 오늘 그래도 열정은 있어가지고 네, 열정을 최대한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하셨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또 나아진 모습으로 영상 촬영 한번 네.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